서울 종로 한복판,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우뚝 솟은 한미은행 본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이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도도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부유층 주부들, 그리고 단정한 제복을 입은 은행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은 낡은 폴더폰을 손에 쥔 채 허리끈으로 바지를 고정한 채 걸어왔습니다. 햇빛을 막기 위한 모자와 다른 운동화는 그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단단한 눈빛 속에는 수십 년 세월을 살아낸 지혜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번호표 발급기로 다가가 화면을 눌렀고 종이 한 장이 나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 저기 노숙자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피했고 노인의 주변엔 빈 의자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1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를 향했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좌 확인하러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는 VIP 고객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해요. 경비원이 그의 팔을 조심스레 잡았고 그때 3번 창구의 여성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VIP 창구입니다. 자산 5억 원 이상 고객만 이용 가능하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노인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봤고 한 손에 쥐고 있던 번호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만이 정적 속에 퍼졌습니다. 생활복지센터 안내해 드릴게요. 가시죠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소정은 그의 뒷모습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곧 다음 고객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작고 사소했던 순간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한미은행 본점 15층 이사회실. 종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점장 최동아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그 순간 회의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전화기로 향했고 최동아는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내보낸 그 노인 기억하시죠? 지금 1천억 원 인출 요청하셨습니다. 순간 회의실엔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최동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실입니다. 이름은 나정호. 계좌를 확인해 보니 총 예치금이 1,032억 원입니다. 현재 전액 인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40년 전부터 거래해온 고객입니다. 매달 복지재단에 억 단위 기부를 해오신 기록도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섰습니다. 한미은행 전 행장이자 고문인 김정환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최동환?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최동환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차림새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김정환은 말을 자르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그분 나정호 회장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야. 우리 은행의 창립 고객이고 40년간 매달 기부를 이어온 분이야. 김정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지. 한 번만 무시당하면 돈으로 말하겠다고. 최동환은 자리에 주저앉았고 회의실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정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분은 마음을 한번 정하면 절대 번복하지 않는 분이야. 바로 그때 최동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몇 초 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1천억 원 전액을 타행으로 이체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위에는 1천억 원 할아버지라는 키워드가 올라왔고 이어서 한미은행 갑질 논란, 은행 인출 사태 등이 순위를 빠르게 장악했다. 서울 여의도 경제 전문지 머니이슈 사무실. 기자 민서연은 눈을 부릅뜨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행 내부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제 예치금은 정확히 1,032억 원입니다. 나 회장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전액을 타행으로 이체하셨고 지금 우리 은행은 완전히 패닉입니다. 민서연은 서둘러 기사를 작성했고 30분 뒤 머니이슈 온라인판에 속보가 게시되었다. 속보 노숙자로 오인받은 1천억 자산가, 한미은행 전자산 전격 인출. 기사가 올라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관련 청원 글들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저런 대우받았습니다. VIP도 나이 들면 쓰레기 취급인가요? 한미은행의 노인차별을 규탄합니다. 종로의 한미은행 본점에서는 곧바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지점장 최동환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언론에 새어나간 거야? 공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SNS를 통해 퍼진 것 같습니다. 어제 로비에 있던 고객 중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최동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나정호 회장과 연락은 안 돼? 전화, 이메일, 심지어 직접 방문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유소정이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다. 어제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점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유소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동환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제 당신이 고객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해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VIP 창구입니다.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저는 그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은 필요 없어요. 본사에서 내부 감찰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겁니다. 그날 밤 나정호 회장의 1천억 원 이체는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한미은행 전산 시스템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역에는 금액 1,012억 원, 그리고 이체 사유란에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인간 존중. 다음 날 아침 유소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과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화장은 하지 않은 얼굴, 생긴 그대로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은행 종로 본점의 직원 유소정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사과 영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전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한미은행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첫 거래부터 17% 하락하며 출발한 주가는 오전장을 마칠 무렵 23%까지 추락했다. 오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결국 하한가인 29.8% 폭락을 기록했다. 여의도의 한 증권사 트레이딩룸. 딜러들은 파란색으로 물든 모니터를 바라보며 침묵했고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주식을 내다 팔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더 거셌다. 고객 자산 1천억이 빠져나간 것보다 신뢰가 무너진 게 더 큰 문제야. 은행 내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오전부터 전국의 지점에는 VIP 고객들의 해지 요청 전화가 쇄도했고 창구마다 계좌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평소 한산하던 고객센터는 마비 상태가 되었고 전산 시스템도 과부하로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다. 한미은행 본사 회장실. 박상민 회장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곤한 얼굴로 비상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하루만 1,300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5조 원 이상 자금 이탈이 예상됩니다. 회의실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 수치는 은행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객 신뢰도 1위였는데. 이제는 차별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최동아 지점장과 그 직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부 감찰단이 조사 중입니다. 최동아 지점장은 관리 책임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소정 직원은 자진 사과 영상 이후 현재 무기한 정직 상태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섰다. 회장님, 방금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특별감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특별감사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곧 대형 사고였다. 한편 유소정의 사과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진심 어린 눈물과 떨리는 고백에 일부 네티즌들은 공감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매뉴얼을 따랐다고? 인간성까지 포함된 매뉴얼이 있냐? 옷이 허름하면 사람도 무시하냐? 한 줄 사과로 끝낼 일은 아니지. 유소정은 자신의 원룸에서 홀로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끝내 눈물을 삼켰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꿈꾸며 달려왔던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커리어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차로 3시간 거리.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머니 이슈의 민서연 기자가 천천히 차를 몰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나정호 회장이 현재 머물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 마을은 예상외로 아담하고 깨끗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잘 정돈된 꽃길, 새로 지은 듯한 단정한 집들. 여기가 혹시 나정호 회장님 고향인가요? 아, 정호이 말이구먼. 저 언덕 너머 집에 살지. 근데 아가씨는 누구요? 저는 머니 이슈의 기자입니다. 나정호 씨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왔어요. 노인은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서연을 바라보았다. 요즘 정호이한테 기자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 친구는 인터뷰 같은 건 안 한다오. 그때 밀짚 모자를 쓴 젊은 청년이 경운기를 몰고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기자라는데 정호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네요.
아, 할아버지 찾으러 오셨구나. 저는 박건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가족분이세요? 혈연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도 고등학교 중퇴하고 가출했다가 할아버지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민서연의 눈빛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스캔들 이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건호에게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물었고 건호는 흔쾌히 그녀를 마을 카페로 안내했다.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사람답게 대해주셨어요. 이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일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폐교 위기에 있던 초등학교를 되살리셨어요. 둘째, 청년 농부들에게 무이자로 종잣돈을 빌려주셨죠. 셋째, 마을 아이들의 서울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결국 그 사람의 값에 달려 있다고. 민서연은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수많은 재벌과 기업인을 취재해왔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부를 자랑하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난 누구보다 부유한 이 노인은 낡은 폴더폰과 해진 린넨 셔츠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기자회견장 오전 10시 100여 명의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회견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 천억 할아버지로 알려진 나정호였다. 나정호 회장의 기자회견 소식은 전날 밤 갑자기 전해졌다. 예고도 없이 변호사를 통해 언론사에 단 한 줄짜리 공지가 보내졌을 뿐이다. 나정호 회장,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예정.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회견장 문이 열렸다. 나정호는 천천히 입장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여전히 낡은 린넨 셔츠에 해진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박건호, 그리고 머니 이슈의 민서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참의 정적 끝에 나정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한미은행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모욕이 고마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돈은 내가 죽기 전에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걸요. 그의 눈동자에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한국 전쟁 당시 고아가 되어 거리에서 구두를 닦던 어린 시절, 야간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며 기술을 익히던 청년 시절, 그리고 1970년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시작한 사업가로서의 삶. 그의 인생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삶이 조금 나아지자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그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낳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자고. 그 약속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가 지켜왔습니다. 나정호는 조용히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열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00억 원으로 청년 창업펀드를 설립하겠습니다. 농촌과 지방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둘째, 200억 원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쓰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공동체 주택을 만들 예정입니다. 셋째, 100억 원으로 소외계층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아이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1천억 원입니다. 제가 한미은행에서 인출한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그 돈은 결국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 은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한미은행의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과보다 시스템의 변화를 원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는 이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그의 이름과 메시지로 도배되었다. 소셜미디어에는 나정호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 일부를 기부하고 인증하며 존중과 배려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다. 그리고 종로의 한미은행 본점.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빛나던 건물은 쓸쓸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출입문에는 영업 종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사람도 책상도 컴퓨터도 없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건물 외벽엔 누군가 붉은 스프레이로 이런 문장을 남겼다. 1,000억을 내쫓은 은행, 단 1초 만에 무너졌다. 경비원들이 서둘러 그것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한 뒤였다. 건물 앞 인도에는 가방과 카메라를 맨 관광객들까지 모여 있었다. 마치 역사적인 장소를 구경하듯이 조용히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1,000억 할아버지 사건이 일어난 은행이래요.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네이비 슈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 그는 바로 전 한미은행 종로본점 지점장 최동안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내부 감찰 후 해직되었고 은행권에서도 완전히 매장된 인물이었다. 최동안은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한미은행 본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이곳은 꿈이 시작되고 성공이 쌓여가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건물은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낸 장소였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본사 이사직, 안정된 미래, 성공의 길 모두 이곳에서 무너졌다. 최 지점장님, 아니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 앞에는 유소정이 서 있었다. 더 이상 은행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흰 셔츠 차림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유소정 씨. 최동안은 말을 더듬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곳을 한번 보러 왔어요. 내일이면 다른 도시로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나정호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로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장학재단 쪽에서 일이 생겼거든요. 나정호 회장이 당신을 받아들였다고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오히려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더군요. 당신은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우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최동화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포기한 사람을 나정호는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다.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유소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점장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청년 창업펀드 자문위원을 찾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최동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은행 건물을 바라보았다. 25년을 바쳤던 공간. 하지만 지금 그곳은 그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늦은 오후 고요한 시골의 논두렁.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햇살이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나정호는 익숙한 시골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허름한 운동화가 흙길을 밟을 때마다 조용한 소리를 냈고 그의 구부정한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폴더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마을에서 특별한 날이었다. 그가 기부한 장학재단 덕분에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던 것이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 맑고 순수한 웃음을 들으며 나정호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폴더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정호 회장님 맞으신가요? 저희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휴먼 캐피털 네트워크라는 재단입니다. 회장님의 기부 사례가 최근 하버드, 프린스턴, MIT 등에서 수업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중심 자본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많은 학생들이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국제 기부 콘퍼런스에서 회장님의 사례를 정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혹시 미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모시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앞의 마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내려앉은 논과 그 너머 집들에서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불빛들. 이곳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다. 할아버지! 멀리서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논두렁을 따라 달려오고 있었다. 선두에는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들이, 그 뒤로는 유소정과 박건호가 따라오고 있었다. 저녁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마을 곳곳에 작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끝도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다. 나정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삶을 밝히는 불빛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나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조용히 살아오며 자신을 알아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조차도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며 살던 사람. 그는 세상 앞에서 외면당했지만 결국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냈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더 깊은 가치로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부유함이란 무엇인지, 진짜 존중이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요. 황금 연결고리는 누군가의 사연을 넘어서 당신의 마음속 온기를 전하고 싶은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를 위로할 진심을 준비해두고 기다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연결고리였습니다. 늘 당신 곁에 잊히지 않을 이야기로 남겠습니다.